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는 주식을 막 던지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치는, 그러니까 이른바 패닉셀이 나와야 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 미국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아주 무자비하게 뚫어버렸고요. 사람들은 제발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라며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진짜 시장이 좀 기괴할 정도로 뜨겁죠. 도대체 이 거대한 모순, 그러니까 공포마저 집어삼킨 이 광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할 2026년 4월 19일 기준의 시장 분석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오늘 이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온통 축제 분위기인 시장 속에서 왜 우리는 굳이 보수적 스탠스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맥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모순적인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였거든요. 금요일 장난 아니었죠? 네, 자료에서도 나스닥의 그 압도적인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장이 열릴 때 훌쩍 뛰어오르는 갭 상승으로 딱 시작하더니 장중 내내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눌림도 없이 지수를 끝까지 밀어 올렸단 말이죠. 와, 진짜 무너질 듯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우지수 역시 다음 주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역사적 신고가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단순히 지수가 많이 올랐네 하고 감탄할 게 아니라요. 전징이라는 아주 묵직한 악재와 시장에 막 넘쳐나는 유동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를 뜯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충돌이 너무 기형적이란 말이죠. 자료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직접적인 충돌 이슈 자체는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미 맞을 매는 다 맞았다?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여파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 뇌관이죠. 이건 그냥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배가 지나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리는 건데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동맥이 딱 묶이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치명적이죠. 당장 월요일장이 밀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는 실물 경제를 진짜 강탈할 수 있는 거대한 악재가 눈앞에 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 초반에 지수가 밀리긴 하겠지만 차트를 워낙 예쁘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 가격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드는 대기 매수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쵸. 좀 황당하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면 마치 뉴스에서는 초강력 태풍이 막 북상 중이라고 해일이 덮칠 수 있으니 절대 바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재난 방송을 때리고 있는데 네. 해변에 모인 서퍼들은 야, 파도 타기 너무 완벽한 차트야. 날씨가 딱 우리를 위해 세팅됐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며 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대한 악재 앞에서도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이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그 서퍼들의 행동이 겉보기엔 진짜 무모한 광기 같잖아요. 완전 미친 짓이죠? 네. 근데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 시장에서 생존하며 뼈저리게 터득한 아주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학습 효과요? 어떤 학습 효과죠? 우리가 흔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장,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지정학적 위기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몸으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거시적인 악재로 인한 급락은 곧 매력적인 할인 행사였다는 경험입니다. 급락은 세일 기간이다. 네, V자 반등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공포에 던진 사람만 바보가 되고 그 공포를 역이용해 주식을 주워 담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그 메커니즘이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건 아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앞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놨다는 표현도 여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술적인 분석도 무시할 수 없죠.
폰더멘털이나 매크로 이슈가 아무리 어두워도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선이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완벽하게 딱 세팅되어 있으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이나 차트 트레이더들은 악재를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퍼버리는 현상이죠. 공포를 이겨버리는군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서는 전쟁이나 물류마비가 주는 공포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상승 준비를 마친 시장에서 나만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 지독한 소외감. 그 포모 증후군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탐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묵직한 지정학적 악재가 떨어져도 그게 추세를 꺾는 치명타가 되기보다는 그저 아싸 싸게 살 수 있는 진입 타이밍이 왔다. 이러면서 맹목적인 유동성에 의해 다 소비되어 버리는 거죠. 와, 이 엄청난 유동성이 공포를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미국 시장의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국내 증시, 그러니까 국장의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국장 얘기 재밌죠. 방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밀리면 사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대기 자금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돈의 힘이 한국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료가 4월 13일 월요일장 초반 상황을 통해 아주 낱낱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4월 13일의 그 캔들 흐름은 정말 현재 우리 시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압권이었죠. 완전 롤러코스터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자료의 작성자는 바로 직전 분석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대응을 권고했었거든요. 박스권 상단이면 원래 좀 조심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박스권 상단이라는 건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있던 저항선의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막 쏟아지고 지수가 다시 밑으로 고개를 숙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위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4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장이 딱 열리자마자 무려 2%대의 개파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확 밀렸죠. 보통 2%가 시작부터 빠지고 들어간다는 건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이 덮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패닉이 얼만한 수치죠. 제 상식으로는 원래도 박스권 상단이라 위태로운 자리였는데 2%나 폭락하면 시작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드디어 상단 맞고 떨어지는구나. 올 것이 왔다. 당장 던지자 이러면서 도망쳐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반응해야죠. 그런데 이 2% 하락을 보란 듯이 장중에 스물스물 다 말아올려 버렸단 말이죠. 진짜 무서운 회복력이었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미친 듯이 많길래 그리고 이 자금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 쏟아지는 패닉 물량을 전부 입 벌리고 받아먹은 걸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시장에 자료 텍스트 그대로 돈이 정말 미친 듯이 많다. 이 사실을 집중 조명해야 하거든요. 네, 돈이 갈 데가 없는 건가요? 그쵸.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과거처럼 부동산이 폭발적인 수익을 당장 담보하지 못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막 팽배한 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대한 잉여 자금들이 떠돌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데서 못 번 돈이 다 증시 주변만 맴도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대기 자금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2% 개파락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두려워하는 거죠? 이들은 이미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증시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던 참이었습니다. 언젠간 이 박스권을 뚫고 위로 날아갈 텐데 지금 상단이라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에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마침 2% 폭락이 딱. 네, 갑자기 2% 폭락이 뚝 떨어진 거죠. 남들에게는 끔찍한 패닉셀의 시작이었지만 이 대기 자금들에게는 드디어 내가 원하던 싼 가격의 물량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로 보인 겁니다. 와, 진짜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폭발적인 매수세가 2% 하락을 씹어먹어버렸고 심지어 주중 내내 상승 흐름을 타면서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지수를 바짝 붙여놓은 겁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이게 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잉여 자금들이 펀더멘털이나 악재를 그냥 돈의 힘으로 뭉개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괴력인 거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2% 폭락마저 기회로 요리해버리는 돈의 힘이 새삼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미국 시장은 환희에 차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2% 폭락을 가볍게 집어삼키는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시장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솔직히 주식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적의 요새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네, 유동성이 폭발하고 역사적 신고가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밀리면 밑에서 다 받아주는 든든한 방어막까지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행에 얌전히 누워있는 적금을 깨거나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막 뚫어서 전 재산을 밀어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나 강력하고 뜨거운 시장 한가운데서 자료의 작성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히려 지금 급등할 때 수익을 실현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전략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식시장에서 조급함을 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하던 대로 합시다 거든요. 하던 대로 합시다. 참 심플하네요. 네, 작성자는 역사적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막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흥분해서 따라붙는 이른바 돌파 매수를 철저하게 지양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파 매수로 하지 마라. 대신에 급등 시에는 일부 수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조정 시에 좋은 자리를 기다리자는 전략이죠. 시장은 365일 열려 있고 기회는 다시 온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저랑 비슷한 심정일 텐데요. 스마트폰 열면 온통 막 빨간불이고 남들 다 돈 버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돌파 매수로 안 따라붙으면 나만 두고 버스가 떠날 것 같은 조급함이 들거든요. 그 포모가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하죠. 맞아요. 이 돌파 매수를 꼭 참아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마치 이미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열차에 억지로 막 올라타려는 것과 같기 때문일까요?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 달리는 기차 비유가 딱 맞아요. 투자의 세계에서 지루함은 종종 가장 훌륭한 전략이 되거든요. 지루함이 전략이다. 네, 자료 작성자가 보수적 스탠스를 권하는 데에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5월의 긴 연휴입니다. 연휴, 쉬는 날이 많죠.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처음 논의했던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해요. 아까 그 터질지도 모르는 뇌관이요. 네, 만약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주식 비중을 100%로 꽉 채워서 돌파 매수까지 다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우리가 휴장 기간 동안 쉬고 있는 사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는 대형 악재가 진짜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시장에 요동치는 걸 구경만 해야 합니다.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장은 안 열리는데 속보는 막 쏟아지고 팔 수도 없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확률 높은 원칙 매매인지 자료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도 아주 훌륭한 하나의 포지션이거든요. 현금 자체도 투자 포지션이다. 네, 무작정 따라붙는 것보다 안전하게 현금을 주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똑똑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텍스트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자,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오늘 다룬 자료의 3가지 거대한 기둥을 제가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첫째, 나스닥의 역사적 신고가라는 환희 뒤에 숨어있는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는 묵직한 리스크. 둘째, 2%의 폭락마저 가볍게 씹어먹어버리는 국내 증시의 폭발적인 대기자금.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긴 연휴를 앞두고 돌파 매수의 유혹을 참아내며 현금을 확보하는 보수적 전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그 돈을 지키는 건 원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원문 자료에 시장은 365일 열려 있고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통찰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시장에 돈이 얼마나 무섭게 넘쳐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고 시장이 요동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 거대한 파도를 여유롭게 견뎌낼 튼튼한 현금이라는 방파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저 조급함에 휩쓸려 꼭대기에 지어놓은 위태로운 모래성입니까? 이 질문에 답해보시면서 스스로의 계좌를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투자 파트너로서 오늘 탐구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투자하세요.